안녕하세요. 혹시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대한 뉴스를 보셨나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6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는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발표가 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시가 된 이후에 확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청년도약계좌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함께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최신 보도자료에 나온 청년도약계좌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5년 동안 모으는 돈이다 라는 걸 알고는 계신데, 이게 옛날에는 사실 10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1억을 모으는 그 상품이었다가 이게 현실적인 이유,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이제 5년으로 바뀌었고 5천만 원을 이제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만기가 5년이고 납입 한도는 매월 70만 원입니다. 즉 1년이라고 치면 840만 원을 납부할 수 있겠죠. 840만 원에 5년이면 4,200만 원인데 이자랑 정부기여금이라는 지원금을 포함해서 5천만 원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은 있죠. 그런데 누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이 가입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령, 그리고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연령은 만 34세까지이긴 한데 병역을 이행한 남자분의 경우는 이 이행기한이 포함이 됩니다. 즉 만약에 2년을 군대를 갔다 그러면 36세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거지만 이제 본인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개인소득은 이제 7,500만 원까지입니다. 사실은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면 일단 가입은 가능한데 이게 여기가 차이가 납니다. 즉 6천만 원 이하면은 정부 기여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6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을 주지 않고 대신에 이제 비과세 혜택만 주겠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비과세만 적용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구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구소득 기준은 이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이게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네, 카톡 소리 죄송합니다. 100%가 이제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되는데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만원 정도입니다. 207만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80을 곱하면은 대략 40만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데 가구 소득이 이제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기준이 어쨌든 간에 중위소득 180%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0만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1년 소득으로 치면 4,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은 이제 7,500만원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 두 소득이 괴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출시된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아마 가구 소득 기준은 이 총급여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 영상 중에 청년 매일저축계좌 보시더라도 그 소득을 판단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넣는다든지 소득을 이제 공제해 준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시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금융위원회에 문의를 하면은 얘기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융위원회 사업인데 사실은 담당은 아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면 이제 이런 혜택을 줍니다. 이런 혜택. 여기에 비과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여금이 이게 엄청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소득 그리고 이제 지급 한도에 따라서 기여금 한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70만 원까지 납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는 못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매칭뷰를 늘려가지고 뭐 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는 합니다.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출시된 이후에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죠. 금리가 5년 중에 3년은 고정금리고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를 지금 6월에 발표를 합니다. 6월 8일하고 아마 12일인가요? 1차, 2차로 그 은행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 뭐 본인이 쓰고 있는 은행을 쓰든지 아니면 뭐 금리를 보고 따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취급기간이라는 게 이제 은행을 얘기하는데 이 은행은 총 12은행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시중은행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혹시 조금 마이너 은행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 은행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이 되면 뭐 연령이 초과하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 소득은 이제 1년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소득마다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예 안 받는 소득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가구 소득은 미반영한다는 게 이제 나름 좋은 내용이고요. 결국은 개인 소득인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만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고 뭐 7,500만 원이 초과가 되었다. 그때는 이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중도 해지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도 해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거 그 Q&A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청년 교약계좌 전에 이제 청년 희망 적금이 있었죠. 그런데 청년 희망 적금의 만기는 사실 2년입니다. 2년인가 벌써 뭐 1년도 안 되는데 중도 해지가 몇십 프로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 교약계좌는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 해지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과거 3월에 나온 Q&A 자료에는 자,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 기여금하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퇴직하거나 뭐 혹시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아파서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되면 물론 중도 해지하니까 해지해서 이제 원금을 돌려받지만 여기에 이자하고 비과세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요건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종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받을 수 없고 단지 이제 원금하고 이자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복가입인데요. 청년 내 저축계좌라든지 아니면은 청년희망 적금, 청년 내 채용공제와 중복가입이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OK입니다. 다만 이제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만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청년내일 저축계좌라든지 청년내일 채용공제와는 이제 동시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것도 돈을 내야 되고 요것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얘기도 나오느냐 물론 이제 청년 희망적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좀 부모님들이 돈을 내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모님 찬스를 받을 수 있다. 진짜 어려운 청년들은 뭐 월세 내고 생활비 쓰다 보면 이 적금할 돈이 없어서 이거를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이제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이런 류의 상품이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이제 6월달 출시되면 이제 그 취급기간 은행 앱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 원칙이 비대면 심사입니다. 어차피 뭐 소득 자료는 뭐 다 공적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2023년이지만 22년 소득을 보겠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게 7, 8월 달입니다. 원래 보통 근로소득자는 그 전에 확정이 되는데 종합소득세까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을 봅니다. 이 기간을 조금 활용을 한다면 소득이 22년에 많이 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년 소득으로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예 없는 경우와 아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없으면 사실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 않는데 뭐 어떻게 돈을 내요? 근데 소득은 있는데 아직 자료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부분은 이제 취급기관, 즉 은행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뭐 급여 명세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마 가입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이제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제 취급기관 은행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정책의 이제 목적 등을 생각해 보면은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한번 출시 전에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건 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을 하도록 이제 체크해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